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될 텐데요. 제공된 이미지를 가지고 혼합 모드와 레이어 마스크 필터 적용할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일부에 색상 보정 효과도 들어가 있네요. 문자 효과는 4개 적용할 거고요. 쉐이프 도구를 활용한 효과는요, 3개의 모양을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복사해서 변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시고요. 3번 문제의 크기 제시 조건인 가로 600, 세로 400 픽셀 지정하시고 72 픽셀 per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자, 1급-7번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저장은 여러분이 임의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명도 지정해서 포토샵 포맷으로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실 거고요. 레이어 1의 눈 아이콘 끄고 백그라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배경색을 설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풀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셔서요. 설정된 배경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FFCCC인데요. FCC만 입력을 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6자리 다 입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Alt 딜리트 눌러주시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불투명하게 채워집니다. 자, 레이어 1번 눈 아이콘 켜고 레이어 1을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옵션 바에 종횡비 고정하는 아이콘 눌러주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 모드 설정할 겁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 부분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혼합 모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할 거고요. 오페시티는 60%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1급-8번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이 이미지 또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시고요.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격자를 참조하셔서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격자의 간격은요 100픽셀당 하나씩 설정을 했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요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효과를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Alt 스틱에 드라이 브러쉬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필터 적용 전후로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링크된 상태로 하얀색 직사각형이 생깁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지우시려면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검정에서 흰색으로 진행하면서 지워줄 거예요. 포그라운드는 블랙,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설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디폴트 컬러에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 옵션 바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00%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너무 짧거나 너무 길게 하시면 더 많이 지워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서 적용하는 방법들 익혀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지워졌고요. 자, 이제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모양 안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서 적용이 된 그림이 있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상징하는 이 아이콘하고 같죠? 네. 자, 상단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색깔은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해당되는 모양을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레거시 쉐입 앤 모어를 확장하고요.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확장해 줍니다. 자, 이 형태는요. 내리셔서 쉐이프를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요. 그려진 모양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크기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도 조정 가능하십니다. 크기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전각은 14도 지정하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 로테이트를 14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엔터를 치거나 안쪽 영역 더블 클릭해서 변형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구별될 수 있도록 제가 밝은 컬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로 가서 하단 FX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스트로크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스트로크 클릭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 6픽셀을 지정을 할 거고요. 자, 보시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하고요.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시된 색상 세 자리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색깔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앵글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리니어 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글자에 클릭합니다.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설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설정대로 해서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 시킬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1급-9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시고요. 자, 이때 최근에 작업한 게 우리 모양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셔서 반드시 위아래로 배치가 되게 해주시고요. 이동 도구 사용해서 그림의 배치 맞춰주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합니다. 레이어와 레이어의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모양 레이어에 밑줄이 그어지고요. 위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들여쓰기 된 것처럼 오른쪽으로 살짝 밀립니다. 썸네일 부분이. 그래서 이 아래쪽에 모양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만 잘라서 보여주는 효과를 우리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위치 맞춰 주실게요. 저장하고요. 자, 클리핑 마스크 된 이미지에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필터 누르고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로스 엣지 그물른 효과입니다. 브러쉬 스트로크에 크로스 엣지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저장 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1급-10번 이미지 뷰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이라이트 부분하고 거의 그레이스케일에 가깝게 나와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펜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펜 툴 사용하실 때 선택에 관련된 펜은요, 옵션의 패스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패스 오퍼레이션은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인지 확인합니다.
자, 간단하게 초기화하면 이 설정이 유지가 됩니다. 상단 옵션 바의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셋 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으로 펜을 사용할 때는 이 과정을 거쳐 주시면 안전하겠죠. 자, 펜 옆에 별표 모양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큰 윤곽을 먼저 따신 후에요. 중간중간 비어있는 이 공간들을 또 작은 패스로 따주시면 되는 겁니다. 펜 툴은 처음에는 클릭하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 전환을 하실 때, 즉 핸들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앨 때는 드래그했던 기준점에 Alt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 나옵니다. 클릭해서 없애주시고요. 다시 Alt에서는 손을 떼십시오. 자, 이렇게 드래그, 다시 클릭,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셔서 곡선을 쭉쭉 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 따주신 후에 패스가 다 완료가 되면은요, 펜 옆에 또 어떤 형태가 뜨냐면요,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뜹니다. 그때 여기 안쪽 공간을 다시 닫힌 패스로 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따고 나면 다시 펜 옆에 별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다 따주고 나면요, 자, 제가 미리 패스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바로 선택 상태로 이렇게 끌어냅니다.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한 후에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자, 작업 이미지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패스로 작업하는 영역도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격자 참조하셔서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고 베벨 앤 엠보스 클릭해 주시고요. 이너 베벨 업인지 확인하시고 사이즈는 5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적용합니다. 외부 광선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색상은요, 화이트 또는 아이보리 계열로 설정을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7픽셀을 적용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가져다가 이미지 보정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1급-11번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비교적 배경 부분은 단조롭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 쓸 겁니다. 자, 그리고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 톨러런스 수치는요, 이미지마다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25를 설정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Add to Selection이기 때문에 선택, 경계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선택 영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씩 더 클릭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반전합니다. 무엇을요? 선택 반전이에요. Select Inverse, Shift Control I입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로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크기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조절점에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거나 옵션바에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누르시고 진행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해서 배치할게요. 네, 저장을 해줍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이 브러쉬의 왼쪽 3개의 손잡이 부분만 보라색 계열로 색상 보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 전에 레이어 스타일 먼저 적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디스턴스는 5, 사이즈는 10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이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선택이 굉장히 용이한데요. 이 선택이람은 변형을 할 때, 어떤 명령을 수행할 때 해주는 것도 선택이지만, 아까처럼 깜빡거리는 점선이 나오는 상태로 이끌어줄 때도 선택이죠. 네, 이 레이어 썸네일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러쉬 모양이 어때요? 가장자리에 깜빡거리는 점선으로 표시되면서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선택을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색상을 보정할 영역을 선택으로 남겨 놓을 겁니다. 네. 자, 다른 선택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짧은 다각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폴리거널 라소트를 여기에서는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위에 옵션을 보시면은요, 새로운 선택, New Selection,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의 추가, Subtract from Selection,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있고요. Intersect with Selection이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거는 선택 영역의 교차, 서로 겹치는 부분에 선택을 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빼다 0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남길 부분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깥쪽에서 더블 클릭. 네. 자, 이렇게 하면 색상 보정, 보라색 계열로 보정할 3군데만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네. 자, 여기에서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색상 보정 레이어 추가하는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휴는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 라이트니스 명도에 해당되는데 색상을 이렇게 조정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요. 색깔 계열은 여기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채도랑 명도도 같이 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십시오. 선택이 풀려 있네요. 잠깐만요. 명령 취소해서 되돌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츄레이션.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 레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조정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휴 세츄레이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정 레이어의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언제든지 프로퍼티스를 띄울 수 있습니다.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보라색 계열 여기서는 휴 값은 280을 줬고요. 세츄레이션은 75, 라이트니스는 10을 입력해서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했습니다. 자, 저장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 모양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셔야 되겠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근처를 확장해서 해당되는 꽃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옵션에서 쉐이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색상은 여러분 7컬러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 좀 맞춰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컬러 스톱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 값은 세 장에만 입력하셔도 돼요. 흰색은 입력하실 필요 없이 컬러 피커 왼쪽 상단 큰 사각형의 왼쪽 상단 모퉁이를 클릭하시면 흰색이 적용이 됩니다. 자, 작업 중에 생성된 불필요한 컬러 스톱은 아래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리니어 선형 그라디언트로 마이너스 90도 적용해서 이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먼저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여요. 아, 여기도 마스크가 적용됐나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레이어 순서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순서 배열을 맞춰주는 어레인지를 해주는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시고요.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로 보내기가 가능하고요. 오른쪽 대괄호는 앞으로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끌고 가서 아래로 끌고 가시거나 위로 조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중간에 사라졌던 것은 이 클리핑 마스크 설정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 얼룩 모양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 1번 바로 위에 배치하시면 레이어 2에 이 레이어 마스크로 인해서 이 부분이 약간 반투명한 효과처럼 보이겠죠. 자, 레이어 순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정, 이 모양의 레이어 불투명도도 8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쉐이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크드 박스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네. 맨 아래쪽에 웹을 열어서 보시면 여기 체크드 박스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비율에 맞춰서 그리실 때는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여기 색상은요,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맨 위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현재 레이어상 가장 위쪽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픽셀 적용할 거고요. 그라디언트로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니어 용도 지정되어 있는 확인해 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이제 나비 형태 그려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선택하시고요. 나비는 네이처에 있습니다.
틈틈이 여러분 어떤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확장을 해 가시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눈에 충분히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긴장하다 보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나비 형태 그리도록 할게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회전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물론 옵션에서 칠 부분의 색상을 미리 설정하고 작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린 후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변형되어 있는 상태 있죠. 자, 이때는요 여러분 레이어 복제합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눌러서 바운딩 박스 나오면 쉬프트 누르면서 크기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해서 격자를 참고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변경은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효과는요 여러분 결과화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4개 문자 효과가 제시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 워업 텍스트라고 해서 문자의 변형 효과는 2개 정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2를 선택하시고요. 자, 사전 등록 이벤트 설정을 합니다. 자, 사전 등록 이벤트는요 도둠 15포인트 지정하시고 한글일 때는 특별히 볼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트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색은 흰색입니다. 여기 글자 컬러 지정해서 확인하시고요. 네, 클릭합니다.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하십시오. 드래그 하면은 텍스트 박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2줄 입력도 클릭해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설정된 이펙트는 보시면은요 스트록 획이 설정되어 있고 보시면 어때요? 여기 그라디언트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 그라디언트가 적용되게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완성된 이미지에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 메이크업 강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요 호리젠탈 타입 툴로 클릭하시고요. 도둠 38포인트 스트롱 지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색상은요 보시면은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획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선 효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설정하시고 클릭해서 글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워업 텍스트는요 옵션 바에 있습니다. 워업 텍스트 누르셔서 여기에선 PC 스타일로 40% 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요 여기에서 순서대로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아우터 그로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설정은 기존에 있는 설정대로 그대로 가져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러운 색조 화장 이 부분도 어때요? 워업 텍스트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도둠 25포인트 지정해 주시고요. 워업 텍스트는요 플래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입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밴드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 설정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글자 가져다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에도 마찬가지죠. 네, 메이크업 아카데미도 설정 확인 한번 하시고요. 네, 필칼라 적용, 글자의 색상 적용하시고 여기는 웹텍스트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격자 참조하셔서요. 이렇게 글자 배치하셔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되고 나면 격자 가리기 해주십시오. 뷰 메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쉬프트 S, 파일에 세이브 에즈 대화 상자를 띄우시고요. 자, 답안 저장 경로는 시험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PC 문서 클릭합니다. 집에서 연습하실 때 GTK 폴더 꼭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답안 전송할 파일 저장합니다. 첫 번째 저장 규칙에 의해서 600에 400 픽셀인 JPEG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JPEG은 이 화질을 조정하면서 용량을 조정하는 확장자입니다. 여기에서 퀄리티는 8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조정한 후에 PSD로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에 두 개 링크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위스 60만 입력하시면 하이트 40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오케이 누르시고요. 자, 파일에 세이브 에즈 클릭한 후에 내 PC 문서. 자, 이 경로에 저장하지 않으면 답안 파일 저장 안 됩니다. 답안 파일은 얼마든지 전송이 가능하고요. 주의할 거는 가장 최종적으로 작업 마무리된 것까지 다시 한번 전송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마무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